격렬한 터치, 거침없는 표현, 인물의 모습은 꺾이고 일그러진 왜곡된 몸짓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림 속에서도 뭉크의 절규처럼 격정스러운 감정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을 그린 화가는 지독한 나르시스트로 알려진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화가 에곤 슐레입니다. 얼마 전 에곤 슐레를 좀 더 이해하고 싶어 2016년에 개봉한 영화 에곤 슐레, 욕망이 그린 그림을 보았는데요. 자신의 욕망에 충실히 살아가는 에곤 슐레의 본인과 그의 뮤즈인 4명의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각각의 뮤즈가 에곤 슐레에게 영감을 주는 과정과 그 모습들이 흥미로웠어요. 슐레는 1890년 오스트리아 북동부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 튤린에서 기차역의 역장인 아버지와 체코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슐레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색연필과 종이로 철도와 기차를 즐겨 그리곤 했다고 해요. 그는 어려서부터 그림에 재능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슐레가 그림을 그려놓은 스케치북을 모조리 불태워 버렸다고 해요. 그의 아버지가 슐레의 그림을 불태우는 장면으로 영화 에곤 슐레가 시작하기도 합니다. 슐레의 어머니와도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가깝게 지낸 여동생 게르트가 있었습니다. 그보다 4살 많은 누나 멜라니도 있었지만 자의식이 강해 슐레와 사이가 그다지 좋지 못했다고 해요. 영화 에곤 슐레에서도 보여지듯 여동생 게르트에 대해 근친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게르트를 누드 모델로 하여 여러 작품들을 남기기도 합니다. 게르트가 오빠를 위해 누드 모델을 설 때 처음에는 뒷모습만 보여주는 등 다소 수동적이었다고 전해지지만 이후에는 배우처럼 스스럼 없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해요. 슐레가 15살 때 아버지는 매독으로 사망하고 그는 외삼촌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삼촌은 공부에 흥미가 없지만 그림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슐레가 그림을 배울 수 있게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슐레는 그림을 시작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여성의 누드와 성과 죽음에 관해 적나라한 묘사를 이어갔는데요. 아버지가 매독으로 사망한 것이 슐레의 화풍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기도 해요. 슐레는 1906년 16살에 빈 미술 아카데미에 들어가 3년간 미술 공부를 하다 보수적인 화풍에 적응하지 못하고 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때 당시 오스트리아의 거장 구스타프 클림트와 만나게 되는데요. 그와의 만남은 에곤 슐레의 작가 인상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해요. 빈 분리파를 이끌었던 클림트의 아르누보 양식과 소재는 그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를 평생 스승으로 떠받기도 합니다. 점차 클림트의 영향에서 벗어나 급진적인 표현주의자로서의 독자적인 스타일로 발전시켜 나가기도 합니다. 여기서 빈 분리파는 클림트를 주축으로 낡고 판에 박힌 사상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미술과 삶의 상호 교류를 통해 인간의 내면적인 의미를 미술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클림트는 슐레의 그림을 사주기도 하고 자신의 그림과 슐레의 그림을 교환하기도 했으며 모델 발리 노이즈를 주선해 주기도 하는 등 예술적인 영감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도 했어요. 1909년 슐레는 또한 몇몇 친구들과 함께 신미술가 협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본격적으로 여인들과 소녀들의 누드화를 적나라할 정도로 솔직하고 생생하게 묘사한 드로잉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실내의 누드 드로잉이 그다지 야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모델의 4명까지 그림에 담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모델들은 이구동성으로 실내를 통해 자신의 영혼이 분석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모델이 거울을 바라보면 그 뒷모습을 그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누드를 통해 모델 본인 스스로 과감해지기를 바랬고 그 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그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실내의 누드화는 모델들의 과감한 포즈들이 많다고 하네요. 이러한 드로잉들은 실내가 크루마우로 이주한 후인 1911년에 문제가 되어 그의 모델이자 동거녀였던 발리와의 자유분방한 생활과 미성년자들을 모델로 그린 그림들 때문에 크루마우에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1912년에는 실내는 노이랭 바흐에서 어린 모델들을 데려다가 부도덕적인 그림을 그렸다는 제목으로 잠시 동안 유치장 신세를 져야 하는 상황도 있기도 했어요. 1915년 실내는 그의 작품 활동의 뒷받침이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에디트를 선택하면서 발리와의 동거 생활을 청산하고 에디트 하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작품 죽음과 소녀는 그의 오랜 소울메이트였던 발리와의 이별의 슬픔을 그림에 담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당시 죽음이 두려웠던 실내는 전쟁에 나가지 않으려고 상관에게 전쟁터에 갈 수 없다고 요구하지만 징집을 피할 수 없었던 그는 결국 프라하에서 근무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1918년이 되자 실내는 지난 몇 년간에 비해 훨씬 더 안정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내인 에디트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실내는 빈 분리파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으며 그 해에 사망한 클림트의 명성을 이어받았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곧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며 아버지가 된다는 기대감으로 작품 가족을 완성하기도 합니다. 새롭게 발견한 희망을 보여주는 듯한 이 작품에서 실내와 아내, 아이는 모두 나체로 묘사되어 있으며 특히 인물들의 행복한 표정이 눈에 띄기도 해요. 하지만 불행히도 같은 해 10월 실내의 아내 에디트는 당시 유럽을 휩쓸던 스페인 독감에 걸려 사망했고 아내와 뱃속의 아기를 잃고 슬퍼하던 실내는 28살 젊은 나이에 스페인 독감으로 3일 뒤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실내는 짧은 생임에도 불구하고 300여 점의 유화와 2000여 점이 넘는 데생과 수채화를 남겼습니다. 그는 특히 100여 점이 넘는 많은 자화상을 남겼는데요. 인간의 내면을 묘사하는 데 집중한 그가 타인의 내면을 탐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자화상을 많이 남기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실내의 자화상을 살펴보면 자신감, 불만, 반항, 우스꽝스러움 등 다양한 감정이 담긴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작품 꽈리 열매가 있는 자화상은 실내의 다른 자화상들과는 다르게 표현이 상대적으로 절제된 작품이기도 하는데요. 실내가 다양한 전시에 참여하며 활동할 당시 그려진 작품으로 그림 속 그의 자신감이 가득 찬 표정 그대로 자신의 작품에 대한 자신감이 드러나는 대표작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아이돌 각도 같기도 하네요. 작품 이중 자화상은 그의 이중적인 모습을 한 화면 안에 그림으로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림 속 두 인물은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닌 에곤 실내, 그 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게 흥미로워요.
이렇게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면의 모습까지 그는 자화상에 남기기도 합니다. 슐레는 인물화뿐만 아니라 몇몇의 풍경화들도 남겼는데 도시 풍경화 구성은 역동적이고 북적이는 사람들로 표현된 도시의 긴장감이 감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물화에서는 그의 표현력이 과감했다고 한다면 풍경화에서는 그 표현이 절제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에곤 슐레 작품 전반을 살펴보면 매독으로 죽은 아버지, 어머니와의 불화, 가난과 전쟁으로 이어진 삶에서 불안한 그의 자아, 죽음에 대한 공포와 내밀한 관능적인 욕망, 그리고 인간의 실존을 둘러싼 내면의 관심을 기울이며 의심과 불안으로 쌓인 육체를 왜곡하고 뒤틀린 형태로 거칠게 묘사를 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를 지독한 나르시스트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내면까지 탐구하면서 인간의 본성, 어두움, 욕망, 자유에 집중한 화가입니다.